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와 감미로운 음악이 어우러진 영화 나들이 잘 봤습니다. 우선 감독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영화에 대한 소개, 기획 의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즉흥적으로 말을 이렇게 잘 하진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4페이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단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스스로를 사실 창작자보다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수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쓴 거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나누고 또 순환시키는 일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끔 노래를 만들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담고 그리고 글을 쓰고 또 꼭 제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기획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다큐에 가까운 영상이었죠. 사실 원래 되게 다른 형태의 그런 영화가 될 뻔했어요. 되게 완전히 다 제가 써서 너가 이런 역할을 해줘, 이런 역할을 해줘 이렇게 다 배포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뮬레이션 몇 번 돌렸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제가 영화 수업을 몇 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딱 받았어요. 그때 당신이 다 쓰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타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편집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한 창작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거구나 싶어서 그동안 작업했던 거를 다 지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많이 나온 그런 영상이고요. 제가 한 역할은 찍고 편집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 친구들이 다 한 거고요. 이 이야기들도 다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과 노래들이 접점을 만들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 누군가의 집을 배경으로 3명의 뮤지션 분들이 각자 이야기를 말하고 노래하는 구조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악과 대화라는 두 가지 언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평생의 고민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성악을 공부해서 여기 안디 뮤직이라고 나온 연주곡 있잖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곡이거든요. 슈베르트가 쓴 가곡이고 안디 뮤직이라고 해서 음악에게 붙이다, 그러니까 음악을 위한 음악 창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악가로서 살았던 어떤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 음악인으로서 살아갈 때 기쁨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악 속에 깃들어 있는 음악을 통해 표현되려고 하는 이야기 훨씬 더 기울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음악과 어떤 이야기, 뭐가 먼저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실 그 사이에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만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순수한 이야기들이 피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시면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조각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또 저도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찍 또 보내드린 기억도 있고,
그러한 조각들이 제 안에 계속 움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다시 자기만의 언어로 바깥에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굉장히 특권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건 또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일종의 작은 연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본래 이렇게 사람을 계속 듣게 만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집중시키게 하는 힘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음악보다 이야기의 밀도를 좀 더 잘 준비해 와라 이런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인데 반대로 음악은 너희들이 어떻게 불러도 사람들이 들을 거니까 이야기에 좀 더 마음을 쏟아보고 그 조각들을 한번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끄집어내보려고 하는 연습들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출연진 캐스팅 과정이나 함께 작업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공연 기획자로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데려와서 공연을 열어줬던 친구들인데 작년에는 또 함께 합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딱 그때 하나도 뭐 하나 만들고 싶을 그런 시기였어서 그냥 내 옆에 바로 이렇게 세 명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떠니 얘기했었을 때 처음엔 되게 안 할래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오케이를 너무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더 일단 친밀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어떠한 영상이 나올 수 있겠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촬영장에서의 사실 그 촬영장이 그 두 번째 노래한 친구 있죠? 그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친구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어서 이 마을에서 꼭 찍고 싶다. 원래 첫 배경을 생각했던 곳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집에서 찍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해서 이틀 동안 그곳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찍었고요. 그 뽀글머리 친구 있죠? 뽀글머리 친구의 부인님께서 그 뷰티를 하시는 분인데 그 전날에 입술에 문신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앵두 같은 입술만 보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나중에 또 풀리게 되면 더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보실 수 있다면은 그 입술을 한 번 더 집중하셔서 보셔도 좋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는 집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세 명의 방문자들은 각자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바로 그냥 두 가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흐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 뜬금없이 자연의 풍경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들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좀 풀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깐 그 김머리 제가 잠깐 나가서 제가 나들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자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움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내 안에 또 응축되거나 누적되어 있던 이야기들이 저만의 나들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나들이가 또 나의 들이 복수죠. 나들이 한 집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 안에 들어오고 그 친구들은 사라졌잖아요. 사실 그 친구들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바통 터치 받아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눠주는 순서가 된 거죠. 일종의 저는 사실 이거 구상했었을 때
너네들 약간 요정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정들이 때문에 낙이라도 붙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만남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 하나의 집으로서 은유로서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문학을 예로 들면은 사실 문학은 작가라는 존재 안에 깃든 수많은 타자들을 만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영화 역시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인 시도였고요. 그래서 하나의 집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누군가가 남기고 간 이야기의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또 얹어보고 또 그 이야기꾼들이 다시 각자의 또 집으로 이제 흩어지죠. 돌아가고 혹은 또 다른 타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나들이 그런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장된 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만난 새 친구들을 통해 저의 집 혹은 저의 세계는 이제 결코 그들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자료로 돌아가지만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맺어지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치 돌림 노래처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관계와 관계가 교차하는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확장해 간다. 네, 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족한 영화이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저의 관점은 항상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많이 몰두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간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러한 필드나 이런 데 계속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럴수록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현타도 많이 오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진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혹은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컨텐츠의 과잉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 기울이는 태도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입니다. 그 마지막에 찬이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들이었는데 나한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잉 정보와 그런 것들로 우리 휩싸여 있는데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점점 귀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 타자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 기적과도 같은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저자극 컨텐츠가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가공되지 않거나 혹은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창작의 어떤 의존성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창작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제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요.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감독님에게 궁금하거나 영화에 대한 질문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휴 다행입니다. 네, 없으시면은 감독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인성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